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올해 마지막이군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 오프닝을 뭘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다 뒤져봤었는데 진짜 마땅한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블로거 지인이 공유하신 글을 봤는데 이 글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밴드나 문자, 카톡으로 안부를 주시는 분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 밥값 있잖아요. 예. 그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었을 때부터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생각났고, 저를 주변에서 응원해 주신 선후배분들도 생각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장이 가슴에 탁 와 박히더라고요.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탁 와서 박히냐면요. 1번이 사과한 거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압에 못 이겨서 한 거죠. 미국 강압에 못 그렇죠. 이겨서. 아무튼 1번의 사과는 우리나라를 아끼기 때문에 사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될지, 1번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저희한테 했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조금 꺼림칙한 게 있다, 제아의 종이 들리기 전까지 아까 얘기대로 문자나 밴드, 카톡으로 꼭 연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 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통계청이 마지막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참 놀라워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0.7%밖에 안 됐대요. IMF 때보다도 훨씬 낮대요. 역대 최저치래요. 믿겨지시나요?
저희가 물가가 왜 이렇게 우리 피부와 다를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에도 이렇게 역대 최저를 계속 쓰는 이유가 이제는 괘씸한데 이제. 그러니까요. 아무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 물가 동향 이 자료를 보면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물가는요. 2.2% 정도 상승을 했대요. 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0.2%가 오히려 하락했대?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채소, 과일류, 어류 등 신선식품 물가는요. 겨우 2.1%밖에 안 올랐대요. 와닿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저유가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해 한 100달러까지 올랐던 유가가 최근에 한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 자료를 보더라도 담배값 인상을 빼고 딱히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출 항목별로 보면요. 주류와 담배가 50.1%나 올랐대. 음식 숙박업은 2.3%. 근데 교통은 마이너스 7.8%래요. 주택, 수도, 전기, 연료도 마이너스 0.6%. 말도 안 돼. 교통만 해도 전철 버스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이것도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올랐는데 아무튼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주류 담배가 50.1%?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바의 명곡이죠. Winner Takes It All.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오늘 재벌닷컴이 국내 100대 상장 주식 부자들의 자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 100조 원이나 돌파했어요? 예. 100대 상장 주식이 100조 원을 넘었으니까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각 사당 최소 1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내년도 예산이 386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 벌써. 아, 그러면 100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3분의 1이다. 와, 엄청나군요. 예. 연도별로 봤어요. 2011년은 이 100대 부자들의 주식 자산이 66조, 2012년은 69조, 2013년은 74조, 작년에는 92조.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가진 자가 그래서 더 많이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이 챙긴 100대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한 해 동안 1조 원이 넘게 불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그리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신약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벌써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전통적인 부자들은 1조 내외로 빠졌어, 자산이. 부동의 1위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조씩 거의 빠졌습니다. 정몽구, 정의선, 최태원 이분들 역시 재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100대 부자들은 2011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부를 챙겼고 그런데 직장인들의 월급은 2011년이랑 거의 변화가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기 때문인 거죠.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최태원 SK 회장이요. 오늘 신경을 담은 편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뭔 얘기냐면 최태원 회장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 크다. 뭐 이렇게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SK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했대요. 이것도 전화란가?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공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비난을 각오하고 내 가정사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포털이나 이런 데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최태원 SK 회장 커밍아웃 목적. 그래서 나는 최 회장이 남자를 좋아하나. 아, 그런 커밍아웃? 어. 아무튼 최 회장이 커밍아웃이 목적이건 뭐가 목적이건 아무튼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니까 SK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SK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얼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식도 바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증시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주 SK 주가가요.
전날보다 3.99%가 내렸대요. 그래서 24만 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전날 하락한 것까지 합하면 이틀 새 주가가 5% 넘게 급락한 거라고 합니다. 이틀 만에 5%면은 뭐 코스닥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떨어졌네요. 그렇죠. 커밍아웃 한 번에 SK그룹 전체가 입는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차를 만약에 샀는데 주행거리가 사실과 달랐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는 환불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불복이죠. 와.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 미끼 매물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지자 이 같은 내용의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그러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 요령을 친절하게 또 발표를 했네요. 중고차 가격이 너무 싸다 시세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허위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또 사이트가 있네요. 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여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 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해 구제 강화를 확대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상태를 속인 경우 차량 대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영업 정지를 내리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 취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놀았나 보죠. 올 한 해 IT 업계의 가장 큰 이슈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대륙의 실수를 꼽더라고요. 예. 샤오미를 비롯한 하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마데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놀림감을 받았던 중국 제품들이 오히려 마니아층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대륙의 실수 열기가 내년에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샤오미가 70인치 TV를 공개를 했대요. 그런데 70인치 TV에 이게 UHD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하세요? 삼성이나 LG의 UHD 대형 TV를 보면 1,000만 원에 육박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1,000만 원이고 좀 중저가 UHD TV도 지금 한 5,600만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샤오미가 공개한 70인치 미 TV의 가격은요. 9,999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179만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삼성 대비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1도 훨씬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샤오미가 공개한 TV의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TV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액정 있잖아요. 액정을 샤프의 4K 제품을 쓴대요. 거기다가 메탈 소재의 다이아몬드 패턴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해서요. 마치 애플, 아이맥이나 뭐 이런 제품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난다고 합니다. 이왕 폰에서 베낀 거 TV에서도 베껴보자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샤오미 제품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밖에 구입할 수가 없는데요. 내년 초에는 국내에도 공식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샤오미가 내년 초에 한국에서도 지사가 될지 아니면 연락 사무실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기존의 발표에서 인기를 끌었던 40인치 미 TV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서 전파 인증을 마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만간 국내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우리도 샤오미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TV요? 그럼 저희는 70인치? 70인치 놀 데가 없는데.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빠방. 그러면 오늘의 메인 섹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벤트로 제보를 받았었죠. 네. 근데 제보에 들어온 내용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애청자분들이 발견한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응모한 사연들 중에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은 시민이 제보를 한 뉴스가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애청자분이 남경필 경기지사죠? 이 남지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제보를 해주셨어요. 남지사가 불편해요? 새누리당의 거물 아니에요? 그렇죠. 차차기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 예. 그런데 경기 버스를 타면 요즘은 버스 안에도 LCD 같은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경기 뉴스, 뭐 뽀로로 만화도 나올 때가 있고, 그죠? 외국에서 만든 몰래카메라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뉴스 자막이 흘러갑니다.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유심히 봤더니 남경필 지사 현재 활동 상황, 그간의 업적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거기에 원래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경기도 지사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큰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실제로 이 제보를 받아보고 경기도 버스를 타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혹시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경기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고 저희한테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차원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남지사 이런 제보는 저희가 여력이 되면은 취재를 해가지고 뒷이야기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요. 우리나라 전선업계 관련된 불편한 얘기를 어떤 분이 남겨놓으셨어요. 전선업계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몇 개 대기업이 과점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대요. 많은 산업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이분이 지적하신 거는 이렇게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입찰 참여할 때 배제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뇌물을 받았다거나 공사비를 빼돌렸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공공입찰에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제한을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선 발주는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래요. 3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발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생긴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입찰 제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까 9월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 말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월 말이 되면 다시 입찰 제한 기간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리고 3월까지 버틴다는 거야. 그러면은 9월에서 3월까지니까 몇 개월입니까? 거의 반년이잖아요. 반년 동안 입찰을 하지도 않는데 입찰 제한을 받았으니까 풀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대로 규제를 하려면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조항에 영업일이라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 알면서 한통 속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점이 유지되는 이유도 이렇게 몇몇 대기업들이 다 이거를 악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막기식으로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가니까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요. 제보를 받은 거니까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거나
아니면 제보 내용이 잘못됐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꾸준히 헌혈하고 있는 헌혈자이자 평소 생명나눔과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헌혈의 80%를 10대와 20대 헌혈자에 의존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의 헌혈 비율은 그러면 20%에 불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나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그러면 우리는 1020 이 젊은 친구들만 헌혈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입시에 치이고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의 특성상 영화 관람권, 봉사 시간, 인정, 이런 물질과 인센티브에 기반한 후진적인 헌혈 문화가 그 배경에 있었더라는 거죠. 아, 영화 상품권이라도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 이 얘기군요. 예.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도 봉사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헌혈이 또 두둑히 점수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1020의 피를 말리는 헌혈 시장이 기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헌혈하면 상품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헌혈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 중에 호주, 캐나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헌혈 기념품이라는 게 아예 없거나 주더라도 볼펜, 배지, 손수건, 그러니까 소소한 기념품을 준다고 하네요. 아, 우리나라처럼 영화 관람권 뭐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혈액이 모자른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품권 안 주고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예전에 예비군 훈련할 때 그때는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에 의사가 왔더래요. 정관 수술을 즉석에서 하면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준다든지 다음 차수를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헌혈을 하면은 바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예비군 훈련을 하면 30대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민방위장도 하면 되죠 뭐. 민방위 해도 40대 초반까지인데. 아무튼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헌혈하시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이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하다못해 스마트폰 앱 같은 데만 찾아봐도 헌혈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런 거를 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브리핑 들으시는 주로 30대에서 50대 애청자분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런 후진적인 헌혈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다음 제보는요. 아이디가 아주 멋지신 분이네요. 발칙한 남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애청자가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뭔 얘기냐면 앞으로 여성은 저성과자라는 올가미를 피하기 위해 상사의 성희롱을 고발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대요. 모 여대 미대 교수였던 A씨가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여제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대요. 근데 이를 고발한 사람이요. 같은 학과의 시간 강사였던 B씨라고 합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를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던 B씨는 내부 고발을 한 직후에 올해 강단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위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더 끔찍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당한 피해 학생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조용히 다른 학교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거를 유추해 보건데 앞으로 그러면 저성과자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출시키게 된다고 하면 이와 비슷하게 상사가 성희롱을 하건 강제추행을 하건 심지어 성폭행을 하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분은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음 불편한 진실은요. 패딩 점퍼예요. 패딩 점퍼. 패딩 점퍼가 왜 불편해요? 너무 작아서 그런가? 겨울에 우리가 패딩 점퍼를 주로 입는데 문제는 요즘은 덕다운이라고 해서 오리털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리털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오리털이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뽑은 것이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죽은 오리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오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그냥 막 뽑는데 우와. 그러니까 그겁니다. 털을 얻기 위해서 오리를 죽이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애를 뽑으면은 털이 또 난다는 거죠. 어허. 양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나 봐요. 근데 양이야 털을 깎는 거니까 양이 그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오리털은 뽑는 거잖아. 아니 우리 하다못해 코털 하나 뽑으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의 피부가 만신창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뽑을 때마다 이게 찢어진대요. 오리 피부가 찢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꿰매버린대. 후시딘도 안 바르고 그냥 꿰매버린대. 그래서 다음 해에 털이 또 나긴 난답니다. 그러면 또 뽑는 거죠. 오리 너무 불쌍하네요. 네, 오리의 고통이 정말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오리털을 안 입어야 되겠네요. 네. 거위털도 마찬가지고. 예. 마지막 제보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 보다 보면 저 숫자 너무 멋있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18. 그 번호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7777 또 8888 뭐 이런 번호도 있고 천사. 천사도 있고 저는 0000도 봤어요. 오, 그거는 관용차 아니에요? 관용차가 아닌데 그게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오늘 제보해 주신 분은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번호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가면 짝수, 홀수 뭐 이렇게 선택해서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는 한 번도 이렇게 좋은 번호를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고급차에는 왜 좋은 번호가 달려 있을까? 너무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외제차 이런 데 달린 번호판들은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한 7777, 3838, 8888 뭐 이런 좋은 번호가 달려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번호판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좋은 번호다. 그럼 번호잖아. 부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뭔가 조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바카스를 사줬나? 바카스 한 박스를 사주고 좋은 번호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겨우 바카스 하나로 그랬을까? 실은 전 올해 초에 황당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동네 주유소를 갔어요. 그리고 기름을 넣고 나오는데 갑자기 주유소 직원이 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했더니만 앞에 번호판이 없다는. 누가 떼갔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가 떼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혹시 세금 체납한 게 있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세금을 체납할 게 뭐가 있느냐 직장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조회를 해보겠대. 조회를 해봤더니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금 체납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기존의 번호는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번호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새 번호를 하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5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번호판을 만들 때 새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만 그냥 컴퓨터에 보더니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남아있는 번호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5개 정도를 보여주더라고. 그 중에서 하나 찝으래. 근데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7777, 8888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추측한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박 PD의 추측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바카스를 하나 사다 드렸어야 됐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바카스 한번 준 적 없잖아. 그래서 뭐 할 말은 없다. 에이.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그러면 올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저한테 갑자기 문자에 뭐라고 쓰셨는 줄 아세요? 저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올 한 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받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다. 보통 참 잘했어요는 초등학교 우리 아들 딸들이 선생님한테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도장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가족들한테 참 잘했어요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아의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주변에 계신 가족, 친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어머니, 친척분들한테 꼭 참 잘했어요라는 얘기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입술로 볼에다가 탁 찍어서 도장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저희 방송 들어주신 경제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대 나를 잊기로 한 거. 이제 나도 조금 편해지겠죠. 함께 했었던 날들 잊고서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항상 소중한 건 잃고서 깨닫게 되는지 서글픈 우리 지난 날이 왜 이리 그리운 건지 하늘에 대고 외쳐 왜 자꾸 나를 내쳐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니 그녀는 내게 돌려줘. 듣고 있니 하늘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나의 편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순 없겠니. 목숨 같던 사랑이다 그보다 더한 사랑이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